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딥러닝 과목을, 응용 과목을 한지 한 2, 3주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응용에 관한 과목답게 이제 응용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컴퓨터 비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돼 왔고요. 이제 딥러닝이 이제 접목되면서 이제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이 이제 카메라로 대체하면서 이런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어떤 물체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검색을 한다든지 이러한 분야가 이제 딥러닝의 그 가장 성공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본격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이제 컴퓨터 비전에 관한 이제 딥러닝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그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모르는지 이제 이런 거를 잠깐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머신러닝 기초적인 걸 좀 배운 이후에 바로 보기 때문에 잘 그 모르는 용어들이 여러분들 혹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깊이 있게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뒤로 미루면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우리가 아는 점과 모르는 점들을 좀 찾아가는 그러한 그 과목이라 그러한 그 강의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 슬라이드는 MIT의 그 기초적인 딥러닝 기초 과목 중에 하나로 한 강좌로 준비됐던 것을 제가 이제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비전 하니까 이 비전이라는 거는 시각이죠, 시각. 시각은 여기 이제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진화론을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자료에 의하면 약 그 밀리언 이어에 540, 그 5억 년 전 이전에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 뭐, 이를테면 사람이 언어가 사용된 것은 약 10만 년 전,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흘렀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비전은 그만큼 오래된 정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딥러닝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주로 집중해야 되는지 몇 개 질문을 하고 있죠. Can we understand neural basis of vision? 비전에 관한 어떤 신경망 기초를 이해하고 있는지. 자, 우리가 비전은 철저히 신경망으로 우리가 파악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How is visual information processed? 비주얼 정보는 어떻게 또 프로세스 되는지. 그것도 다른 자료에 제가 충분히 강의했어요. 그다음에 Can we use that structure to inform computer vision? 컴퓨터 비전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스트럭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스트럭처를 컴퓨터 비전에 관해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사용되는지에 관한 그런 질문이 되겠죠. 자, 다른 슬라이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중복되는 거는 다 빼기보다 계속 자료마다 같은 내용이 별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 피질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고양이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브레인에 그러니까 이 뇌에 고양이가 이제 어떤 물건을 자극을 봤을 때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지, 그래서 어떠한 리세티브 필드에 관한 우리가 구조와 또 스페셜 인베리언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하면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람 눈이 스페셜에 관해서 이렇게 약간 좀 인베리언트하다는 얘기죠.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데 우리가 공간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페셜 인베리언스에 관한 것을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망을 거치면서, 신경망을 거치면서, 여러 개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단위가 이제 뭐 뉴런 단위라면 훨씬 더 많고요.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4-5개 이렇게 거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이건 최근의 연구죠.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망막, 사람의 눈에 이렇게 망막에 맺히게 되면 그 망막으로부터 우리가 신호가, 전기 신호가 발생해서 여기 이제 빠졌는데 LGN이라는 어떤 그 중추적인 곳으로 모입니다. 정보들이. 정보들이 모여서 다시 V1, V2, V4,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리, 엔테리어 이렇게 거치면서 엣지로부터 어떤 코너라든지 또 물체를 보면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 정보를 이제 나누는 거죠. 정보를 나눈 다음에 그거를 또 종합하는 메일이라든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카테고라이제이션, 원래 클래시파이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물체를 인식한다 그죠. 이것이 여기까지 거치는데 보통 한 1초에서 2초 정도 걸린다 그래요. 사실은 컴퓨터는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이 처리하는 속도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계와의 좀 차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미지는 넘버다. 이미지는 숫자다. 자, 이렇게 어떤 물체를 이렇게 우리가 화소로 보는 거죠. 픽셀. 이제 이것이 이제 흰 색깔과 검은색. 이것이 값이 레벨로 나타나죠. 여기보다 보게 되면 검은색은 주로 이제 낮은 숫자로, 흰색은 이제 높은 숫자로 이렇게 우리가 매치가 되어 있고 숫자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는 색깔을 모르죠. 숫자만 보는 겁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어떤 2차원 매트릭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0부터 255라는 넘버를 8비트죠. 8비트로 표현되는 숫자로 구성된 어떤 그 패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흑백의 경우는 이제 채널이 하나죠. 그레이.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색깔을 보려면 R 채널, GP.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컬러 나타내는 그 플레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비전 책에서 주로 컴퓨터 비전에서 공식으로 다루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크기. 자, 크기도 사실은 사람은 훨씬 더 우리가 더 화소를 넓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발전이 오면서 이 비전의 크기가 점점점 진화했죠. 그래서 이제 하이 데피니션이라는 정보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비전할 때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가로 세로 비가 있기 때문에 뭐 5대 3이라든지 16대 9라든지 이런 어떤 비율로 이제 이것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퀘어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컴퓨터 비전의 태스크는 이와 같은 인풋 이미지 숫자로 해서 픽셀을 나타내고 이 픽셀로부터 우리가 이 물체가 이 사진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링컨이냐 이게 지금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대충 이거 턱 수염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링컨 대통령이죠, 미국에. 링컨이라고 우리가 0.8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확률 전체 1분의 80%가 이 링컨이라고 이제 지목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면은 맞는 거죠. 0.5 이상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검출하는 것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이제 의미가 없죠.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컴퓨터가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의 기본 임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컨티뉴어스 밸류를 갖게 만드는 거고요. 클래시파이는 이걸 레이블 시키는 거죠. 뭐 1, 2, 3, 4에서 1번 레이블, 2번 레이블, 멀티 클래스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바이너리 두 개로 이거냐 아니냐, 링컨이냐 워싱턴이냐 이렇게 나눈다든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눈다든지, 특정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에 맞게 어떤 이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한 숫자가 발생하면 그 임무를 우리가 잘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하이 레벨 피처 디텍션, 피처라는 말이 이제 계속 우리가 사용될 텐데요. 피처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특색이죠. 여기에는 사진을 특정하는 어떤 그 값들이 뭐냐. 사람은 뭘 보냐, 어떤 걸 보냐, 사람이 보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사람 얼굴이기 때문에 사람은 코, 눈, 입, 코와 눈과 입의 크기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존재 여부를 파악해서 페이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자동차라고 하면 당연히 바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선스 플레이트,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물체를 검출이 되면 아 이거는 자동차구나. 또 아니면 뭐 크기로 봐서 이제 트럭이구나. 또는 뭐 이것이 승용차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으면은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 레벨, 사람이 파악한 하이 레벨.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로우 레벨 피처는 픽셀 값입니다. 픽셀 값. 흑백. 작은 값은 이제 그 크기고 큰 값은 100이다. 이렇게 표시돼서 이것이 로우 레벨 피처라면 하이 레벨이죠.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 주택 경우에는 도어가 있고요, 윈도우가 있고, 또 계단이 있고, 이러한 어떤 필요로 하는 하이 레벨 피처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이덴티파이 해야 된다. 키 피처를.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죠. 사람이 한 거야.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매뉴얼리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자, 매뉴얼이죠. 도메인의 정보를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합니다. 도메인 정보, 도메인 널리지를 알고, 그 다음에 피처를 정의하고, 그러니까 귀찮은 일이죠. 대신 이제 태스크가 알려져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만 찾아라, 뭐 자동차만 찾아라, 이런 어떤 그 태스크가 한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디파인 하는 것과 사람이 하고, 그거를 클래시파이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그 여기서는 컴퓨터. 즉, 지금 머신러닝이라 알려진 분야가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찾아내는 것이 이제 디텍트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어려운 난제들. 자, 우리가 컴퓨터 비전 클래시파이어 뭐 레코그니션 책에 보면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자, 어떤 게 이제 difficulty죠. 우리가 이것을 이 클래시파이 하는 데 있어서 난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처를 잘 정의했더라도 뷰포인트 베리에이션이라든지 뷰포인트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이제 눈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게, 그 다음에 그것이 밑으로 본다든지 사선 이런 것들이 뷰포인트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 모양이 바뀌어 있죠. 고양이죠.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떤 정형화된 어떤 패턴을 검출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려운 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클루전, 숨어 있게 잘려 있어요. 일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션이 바뀌어요. 조명에 따라서 이건 상당히 이것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왔죠. 브라이트니스, 평균 레벨을 갖다가 빼서 디퍼런스만 하거나 엣지만 찾거나 뭐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계속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 다음 백그라운드 클러터, 이게 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뭐 여기가 백그라운드인데 요게 지금 어떤 표본, 고양인가요? 네. 표본 같기도 하고. 자, 페이스는 고양이 같은데 이 고양이가 이런 문인지 안 같잖아. 아무튼 백그라운드하고 물체하고 포그라운드 사이에 어떤 구분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클래스 간의 베리에이션, 클래스 내 의자, 다 의자야, 그죠? 이런 모양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체어라고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좀 난점이 얘기돼요. 어떤 피처를 쓰느냐, 색깔 쓰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모양을 봐도 모양이 어떤 라운드 형태도 있고 직선 형태도 있고 어떤 기타 형태도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피처를 찾는 게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매뉴얼 피처 익스트랙션이 쉽지 않은 과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뒤 앞부분 두 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에 의해서 정의되고 정보가 취득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learning feature representation, 우리가 피처를 정의하면 can you learn hierarchy of features directly from data instead of hand engineering? hand engineering 은 뭐야?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handcrafted. 사람이 잘 정교하게. 보통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죠. 수동, 매뉴얼이라고. 그거 대신에 데이터로부터 직접적으로 피처를 러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자, 정답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머신러닝 분야에서 딥러닝이라 그러죠. 딥러닝. 자, 딥러닝은 그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람은 그냥 프리프로세스 정도,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 컴퓨터가 피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어떤 피처를 가졌어요? 로우 레벨 피처부터 미드 레벨, 하이 레벨까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찾더라는 거죠. 일종의 필터링을, 우리가 필터를 뭐 엣지 필터를 쓰거나 이런 것은 핸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사람이 하지 않고 컴퓨터 맡겨와도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이라키를 갖도록 로우 레벨부터 미드 레벨, 하이 레벨까지.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딥러닝, 그래서 이게 유명해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한 그 작업을 대표적인 예가 이 멀티레이어 퍼셉션입니다. 멀티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가 인풋, 그다음에 아웃풋 사이에 히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는 자, 몇 개를 보냐면 여기에는 하나, 둘, 계산을 빠지는 거 봅니다. 요게 웨이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건 하나의 노드가 되는 거고요. 레이어는 얘가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레이어.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3개 있으면 4레이어를 갖는다. 그렇게 본 거죠. 풀 커넥티드란 말은 입력에 있는 모든 레벨과 일종의 점들이죠. 화소값 하고 이거를 정해진 숫자의 어떤 피처 값을 다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n 곱하기 m의 어떤 곱셈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full connected neural network. 이것이 이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50년대에 주로 많이 이제 이것이 제한되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그 당시 했던 작업이고요. 자, full connected network 인풋은 2D 이미지. 아까 픽셀 값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렬로 쭉 나열할 수도 있고요. 일렬로. 그리고 그 값을 전부 이렇게 받아서 어떤 값을 만들어주죠. 풀 커넥션. 그래서 히든 레이어하고 인풋 레이어. 그러니까 뭐 아웃풋 레이어도 할 수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가 이게 있으면 히든이고 없으면 그 출력 레이어죠. 자, no special information. 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의 단점이 뭐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의 x부터 xp까지 내는데 이게 2디멘조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200 by 200이다. 그럼 얘를 여기 이 픽셀이 몇 개 나옵니까? 4, 0, 0, 0, 0 이렇게 나오죠. 4만 개. 여기 1부터 4만 개. 이거 차례대로 쭉 이렇게 스캔해서 쭉에다 이렇게 옮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운데 있는 정보는 중간에 어떤 것을 숨어들죠. 그래서 당연히 스페셜 인포메이션은 사라진다 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풀 커넥션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일까요? 그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웨이트 값을 우리가 수정하는 건데, 이 웨이트 값이 인풋의 위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값이 이제 얻어진다, 그런 얘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파라미터 숫자가 엄청 많아집니다. 여기에는 히든 레이어가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숫자 P고 여기는 히든 레이어가 만약에 M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M 곱하기 P에 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1대1로 다 매치가 되니까 여기는 P하고 여기는 M 다 곱해야 돼. M 곱하기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P번 곱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뭐 똑같이 이것이 4만 곱하기 뭐 1000이다 그러면 벌써 4천만 그 연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있다니까. 4천만 파라미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풀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 FCNet, 그리고 우리 FCN이라고 하죠. 풀 커넥티드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여기 스페셜 인포메이션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스페셜 스트럭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in the input to inform the architecture of network. 아키텍처에 이 인포메이션을,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아이디어는. 자,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어떤 정보, 위치 정보를 이렇게 4x4, 여기는 4x4입니다. 그거를 여기다만, 한 점에다만, 여기에 있는 정보만 갖다 쓰도록. 여기에는 지금 웨이트가 지금 16개 필요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16개. 그래서 여기에 있는 16곱 웨이트에서 여기는 한 개의 점으로 나타나니까 굉장히 작은 웨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4만이었잖아요. 이게 한 점을 나타내 4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쭉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패치를 연결해서 인풋에 어떤 패치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어떤 점과 원점 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위치 정보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4-4를 만들고 얘는 어떤 다른 위치에 있는 값에다가 16개를 웨이트해서 어떤 P번째 출력을 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출력 로드를, 여기 출력 로드가 만약에 정해진, 여기는 숫자가 지금 200by 200이라고 그러면 4by 4가 200by 200이면, 여기 있는 값들 우리가 구성해 나누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페셜 스트럭처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제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만 보는 거죠. 우리가 뉴런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 리셉티브 필드라고 그래요. 수용체. 우리 사람 눈에 이렇게 보면 눈에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매치잖아, 상이. 그럼 상에 있는 요 매칭되는 우리 이렇게 뒷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망막 계열이요. 여기 있는 결국 이것들이 다 일종의 원투원 매칭이 된 건데 여기 있는 값은 우리 시각의 왼쪽 부분, 그 다음 값은 시각의 오른쪽 부분. 자, 왼쪽 눈 다르고 오른쪽 눈 다르고 이렇게 스테레오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여기 리셉티브하는 뉴런, 어떤 이 신경 세포는 원하는 어떤 일정한 영역을 이렇게 해당되는 만큼만 우리가 담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어떤 세포든 그 옆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 크기는 사라는 건 예를 든 것 뿐이고 보다 좀 더 클 수도 있죠. 그건 연구자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리셉티브 필드는 연구에 따라 달라요. 또 응용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용체 리셉티브 필드를 정의하고 그거를 하나로 우리가 이제 신경망으로 우리가 뉴런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종합화 과정,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곱하는 이런 웨이트, 여기 있는 값과 1, 2, 3, 4에서 W 16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그 값들을 전부 요 자극과 곱해가지고 하나로 썸매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데 어떤 함수, 썸메이션 함수를 우리 액티베이션 시켜서 값을 그 값을 더한다고 한 값을 굉장히 그 값들이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 값을 이렇게 딱 압축하는 거죠.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이러한 스페셜 스트럭처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있는 요 위치에 있는 것은 첫 번째 픽셀, 첫 번째 여기 피처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동했잖아.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리셉티브 필드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개의 픽셀을 지난 후에 여기 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세 번째가 되고. 그럼 보세요. 이게 몇 개가 나옵니까? 이렇게 둘씩 건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가 나오죠. 이렇게 남지만, 요 뒤에 값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6x6 출력이 얻어지죠. 히든 레이어에 이제 히든 레이어 출력이 되겠고, 이거는 인풋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스트라이드.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스트라이드. 2. 보폭. 건너뛰는 정도가 2가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인풋 레이어의 어떤 패치는, 요 패치, 4바이트 패치는 다음 레이어, 서브시컨트 레이어, 뭐 출력이든 히든이든 거기에 싱글 뉴런에 매치가 된다. 싱글 뉴런.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해서 커넥션 해주고, 우리가 여기 있는 weight, 여기 있는 how can we weight the patch to detect particular features. 여기에 있는 값들이 weight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16. 그러니까 W1부터 W16이 여기 있는 값들 전부 반영하는 거죠. 여기 있는 값에다가 전부 어떻게 해서 예. 여기다 이제 여기 있는 입력 값에 값을 곱해서 예, 이걸 전부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경 회로망이 구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한 대로 그 웨이트의 세트를 우리가 하나 필터로 해서 로컬 피처를 익스트랙트. 그 필터 하나를 우리가 웨이트라는 것은 여기 있는 필터를 말합니다. 필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은 이제 내가 사람이 정해주는 거 주면 매뉴얼리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컴퓨터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걸 배운 이유가 사람이 할 거면 굳이 이렇게 안 하죠. 필터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학습한다는 거는 처음에 초기화하고 이니셜라이즈, 랜덤하게 하든 뭐 전부 0으로 하든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요. 어떤 초기화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를 제가 스스로 하면서 요 값을 찾아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weight, set of weight 필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퍼런트 피처를 하려면 필터가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피처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피처가 뭐 엣지가 있었죠. 엣지, 호리존탈, 버티컬, 다이고널 이런 각각의 서로 다른 엣지를 찾아내려면 각각의 다른 필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필터를 써서 똑같은 에어리어 보는데 그걸 다른 필터로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pecially share parameter for each filter. each 필터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얘기죠. 파라미터를 쉬어야 된다. 공유해야 돼, 공유. 자, features that matter in one part of the input should matter elsewhere. 한 영역에서의 피처는 다른 영역에서 피처를 찾는데 독도가 사용된다.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서로 필터가 여러 개가 나오고 그 각 필터는 그 파라미터. 여기서 이제 뭐 이건 나중에 설명이 다 이해가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첫 번째 뉴런 값을 찾는데 사용된 필터가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뉴런 찾는데 사용된 필터는 이동은 했지만 이 필터는 어떻게 돼요? 얘랑 같아요. 셈이에요. 셈 필터. 그럼 여기는 모든 요 뉴런 값들은 전부 똑같은 필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필터라는 건 예를 들면 로우 패스 필터가 만약에 정의됐다 그러면 정의된 값에서 다 로우 패스 필터 적용돼서 하나 나온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어떤 하이 패스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another 필터, 이것이 이제 first 필터고, 자, second 필터가 있다 그러면 second 필터는 똑같은 receptive 필드 안에서 우리가 다른 웨이트, 어떤 다른 세컨드 필터가 돼서 여기 있는 값들이 똑같이 쭉 하는, 얘도 역시 쉐어링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하더라도 여기서 정리의 필터나 그 다음 리셋 필드를 바꿔서 하는 정리의 필터나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쉐어 필터 하는 거 설명했어요. 자, 그 필터 사이즈가 4x 4라는 거고요. 16개 디퍼런트 웨이트. 자, 인풋에 4x4 패치에 똑같은 이런 필터 쓰고 shift 2 픽셀 for next patch. 예. this patch operation을 컨버리션을 한다. 컨버리션을 한다. 자, 우리가 컨버리션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4개 입력하고 여기에 있는 16개 웨이트를 곱하는 과정이 바로 컨볼브 되는 거거든요. 여기 필터의 개수인데 W 하게 되면 4차원이 되면 뭐 2차원이 되면 W11, W1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1차원으로 표현하면 W1부터 W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이 바로 뭐예요?
요게 X값하고 컨볼브. 우리가 코릴레이션하고 컨볼루션 원래는 수학적으로 달라요. 근데 이 컴퓨터 비전에 나오는 컨볼루션은 이 코릴레이션 똑같습니다. 코릴레이션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절대치 취해서 하는 거고요. 자, 아까 딱 나온 얘기 똑같이. 자, 웨이트 값이 필터가 되고 로컬 피처를 익스트랙트 한다. 그 다음에 멀티플 필터를 사용해서 디퍼런트 피처를 찾는 거. 스페셜 쉐어링 된다는 거.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또 설명을 보완하도록. 이해 안 되더라도 이해 다 됐죠? 어렵지 않으니까. 자, X와 X. 자, X 우리가 스페셜 도메인에서 이렇게 정확히 X가 있어. 자, 근데 여기는 다음 X는 약간 이렇게 이상한 X죠. 그러니까 요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위치가 하나 내려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얘는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하나씩. 근데 여전히 얘는 X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X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필터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찾을 거냐. 컴퓨터는 이걸 그냥 전체 패턴 매칭하면은 틀린 위치가 너무 많잖아요. 이 두 개를 한번 그대로 만약에 곱해보세요. 그러면 틀린 위치가 지금 너무나 많아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개 중에서 틀린 위치가 모두 8개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반수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X로 보는 거고 이것도 X로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컴퓨터 비전에서 우리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스페셜리 이걸 갖다가 그렇게 심하게 안 본다는 거죠. 약간 이동했더라도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클래시파이 X를 이것이 시프트가 되고 또 슈링크가 됐거나 또 로테이트가 디포메이션 됐더라도 같은 X를 클래시파이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컴퓨터가 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에는 요 두 개, 2x2 필터하고, 이거 같잖아요. 단지 시프트가 됐죠. 위에서 아래로. 그죠? 가운데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보라색, 그건 오른쪽 이동했어요. 네, 해보면 얘는 이렇게 이동했고, 얘는 이렇게 이동했고. 이런 어떤 2x2 필터, 요새, 이를테면 요 2x2 필터를 쭉 사용하게 되면 이게 검출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여기 검출되고 여기서는 여기서 검출되고. 얘는 같다는 거죠. 이런 피처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우린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로 보는 겁니다. 자, X를 디텍트하기 위해서 필터를 우리가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요렇게 크로스 되는 게 몇 개 있는지 찾고 이게 쭉 여기서 보니까 쭉 스캐너하면서 그럼 여기 찾는 건 딱 한 개 있죠.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여기 하나. 여기에서 맥시멈 값 썼습니다. 얘는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 찾고 이렇게 두 개 찾고 여러 개 찾겠죠. 그죠? 이동하면 다 찾아야 되잖아.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 필터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검출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중심을 기준으로 7번이 검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수를 따진다든지 이 필터 통과해서 이런 것들이 몇 개 나타나는지를 찾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하는 필터링 하는 목적이죠. 서로 다른 이게 피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45도, 135도, 그 다음에 크로스 이렇게 필터를 3개를 사람이 매뉴얼리 줘가지고 그걸 찾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컨볼루션을 진행하면 여기에 있는 필터하고 요 위치에 요 위치를 두 개를 컨볼브하게 되면 요 값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거를 111 하면 이게 9가 되는 것이고요. 1, 1, 1, 1. 그러니까 요게 3x3이라는 얘기입니다. 3x3. 그럼 요게 완전 일치가 되겠죠. 얘하고 얘는. 그렇죠? 이게 필터하고 1, -1 곱하면 다 더하면 되잖아요. 요거 곱해서 더하고, 요거 곱해서 더하면 다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하고, 여기에 오리지널 필터는 같다. 이 숫자가 이제 맥시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컨볼브 오퍼레이션은 여기에 있는 입력하고 여기 있는 필터가 만약에 이렇게 굽혀지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맨 처음 이 값. 그럼 여기 111, 111 몇 개 얼마 나니까 이거 곱해보세요. 여기 111 이렇게 크로스가 있는지 보는 거니까. 그럼 이 크로스 된 거죠. 하나, 둘, 셋. 이것만 1이 개수만 세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4가 되겠죠. 4. 네, 4라는 숫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스트라이드에 따라 다른데 만약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해서 크로스 되는 거 숫자 세보세요.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3개 나오죠. 3. 네,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있는 5x5 이거를 맨 처음에 첫 번째 필터하고 첫 번째 노란색 그레이 황색 같은 경우에 4가 됩니다. 하나 이동했더니 3이 되고요. 4, 2, 4.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결과입니다. 피처 맵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요 5x5 안에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많은 것이 여기, 이렇게 하다 됩니다. 피처 맵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정보는 뭡니까? 네. 원래는 이게 몇 개가 나올 때 맥시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있는 위치에서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 있는 형태를 가정하면 여기 하나 빠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맥시멈 4가 나온 게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오리지널 영상에 이 필터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필터, 샤프닝 필터인데 그 엣지를 샤프하게 만들죠. 이렇게 또렷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엣지를 디텍션하는 필터, 요거하고 반대 1하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를 허리존탈 이렇게 강조시키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버티컬 필터가 찾아집니다. 반대.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90도 돌리게 되면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제 이 요거는 버티컬 필터고 반대로 하면 허리존탈 필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버션을 사용한 피처 익스트랙션 아까 했던 얘기죠. 네,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컨버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잠깐 하는데 이건 사실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컨볼루션은 apply filter route with learned weight to generate feature map. 인풋 영상의 위치를 컨볼루션에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죠. 여기 이제 3x3 그러면 한 픽셀이야. 픽셀을 전부 모아서 요것이 전부 다른 건 뭐야? 필터가 다른 겁니다. 요거 만드는 요 컨볼루셔널 피처 맵은 전체 영상에 똑같은 웨이트를 다 이동시키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엣지가 뭐 허리존 엣지 찾는 것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버티컬 엣지 찾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non-linearity, open relu.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non-linearity activation 함수라고 하죠. activation. 이 중에 우리가 보통 시그모이드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거를 최근에는 딥러닝에서는 대부분 레일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그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그 수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동작하기 때문에 이 레일로 함수를 많이 씁니다.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할 거, 다른 자리에 설명할 겁니다. 풀링. 자, 풀링은 뭐냐면 다운 샘플링, 서브 샘플링이라죠. 그리고 값들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인접한 또는 인접한 3x3 요것을 요 9개 또는 4개에서 뭐 맥스 값, 최대값.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는 것은 에버리지랑 다르죠. 이 중에 9개 중에서 가장 큰 값, 4개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맥스 풀링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요 3개를 시리즈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바로 CNN,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자, 먼저 컨볼브하고 언리니어리티에 해서 풀링 시킨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피처 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쓰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풀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클래시파이어. 우리가 만약에 찾고자 하는 게 10개로 구분되어 있는 클러스터, 뭐 개, 고양이, 사람, 뭐 어떤 뭐 치타, 뭐 배 이런 것 하면 10개라면 그 10개를 찾는 것을 위해서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야 됩니다. 리그레션. 그래서 그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멀티클래스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마지막 작업이에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든지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거는 머신러닝에서 잘 사용되는 게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또는 SVM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그 앞에 강의에서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디폴트 맨 마지막에 추가되는. 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다시 설명을 여기 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여기에 있는 4x4 4x4를 이렇게 한 점으로 만들어줘요. 그런 성을 갖고요. 인풋을 통해서 배치시켜서 커뮤니티 웨이트 서메이션에서 바이아스를 추가한다. 그죠? 바이아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수식으로 잠깐 뭐 나중에 나올 수 있는데 서메이션 WI, XI 한 다음에 플러스 B. 더해줘요. 하나. 이것이 Z. 요 값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W1부터 W16까지를 다 곱해주고 마지막 바이아스 하나 더해주죠. 이 바이아스를 더해주는 것은 그야말로 바이아스 값들을 좀 바꿔주는 거죠. 평균 값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여기 써있네요. 네, 2차원으로 표현했네요. i가 1부터 4까지, j1부터 4까지, w 또는 세터, x는, p라는 것은 이제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죠. p. ij는 여기서 1, 2, 3, 4고, 여기에는, 이게 이제 하나씩 이동하면, 이게 하나씩 이동하는 거잖아요. p. 위로, 아래로 p. b는 바이아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값은 p가 되겠네요. 여기 만약에 I, J라고 그러면 전 P, Q가 됩니다. 처음에 00부터 해서 01, 10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32by 32 곱하기 3이라는 어떤 인풋이 있고요. 이것에 이것에 이제 width height는 이것하고 밀접 관계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필터의 크기랑도 관계 있고요. 이게 5x5라고 그러면 5x5.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임의로 값이 뭐 7x7도 있을 수 있고요. 5x5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32개 쭉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5x로 자르게 되면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그러면 얼마까지 나오니까 5x5 맨 마지막이 여기에 있는 점들이 바로 28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예에서 나오지만 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뎁스라고 그러는데 필터 개수입니다. 필터 개수. 첫 번째에 있는 값은 첫 번째 필터에 생기는 요 리셉티브 필드에서의 전부 웨이트 서메이션. 두 번째는 똑같은 위치에서의 세컨드 필터에 의해서 생기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필터는 뭐 10개 될 수 있고 20개 될 수 있고 근데 정의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디멘전이 그래서 이게 필터 개수와 함께 HW, 레졸루션, 뎁스, 그 다음 스트라이드, 이동하는 위치. 그러니까 아까 스트라이드를 1씩 하게 되면 이동하면서 28개 나왔는데 만약에 2씩 이동하면 스트라이드가 2가 되면 여기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6개. 그러니까 필터의 5x5에서 결정돼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컨버전 또 설명해요. 자, 그리고 이제 리셉티브 필드는 지금 말한 대로 여기서 첫 번째 어떤 위치, 로케이션, 인풋이 어디 있는지 그 필드를 우리가 그러니까 좌상인지 좌한지 우상인지 우한지 이걸 다 표시해 주는 것이 리셉티브 필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 있는 위치는 여기에 나타나. 여기 있는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이거는 그 옆에 있는 리셋 필드를 찾는 거죠. 그렇죠? 자,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자, 시간이 지금 한 50분 가까이 됐어요. 자, 어차피 한 70분 정도 지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ing Non-Linearity. 자, Activation 함수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 렐로라는 게 있어요. Rectified Linear Unit.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입력값이 플러스면, 예, 그대로 나오고요. 입력이 마이너스면은 제로 시키는. 자, max 0z. 다 알죠? 요 둘 중에 z가 마이너스면 0이 max이고요. z가 플러스면은 0보단 z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피처를 만들었는데, 계산했는데, 이 블랙이 이 네거티브 값이 얻어졌다고 가정하면, 이 네거티브는 전부 0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어디쯤인데요? 대충? 요 위치가, 요 위치죠. 또, 여기. 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넌리니어하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클래시파이어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도 가져옵니다. 자, 플링, 자, 맥스 플링은 뭐예요? 요 크기를 이제 예를 들면은 정의를 2x2에다 스트라이트라고 가정하면 요거는 3x3도 많이 씁니다. 2x2는 뭐예요? 4개 중에서 최대 되는 거 하나만 살리는 거야. 그럼 6이 되고요. 스트라이더 둘이니까 이제 여기를 본 다음에는 스트라이더가 1이면 이렇게 보겠지만 2니까 이렇게 보겠죠. 그럼 여기 7, 8, 4, 2 중에서 가장 최대는 8이죠. 8이 되면서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4는 스트라이더 2에서 이렇게 2가 되는 거야. 그죠? 4개로. 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플링하게 되면 디멘전이 줄어들죠. 그죠? 디멘전이 뭐야? 디멘전 크기죠, 크기. 4x4가 2x2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페셜 인베리언스.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important. 자, 우리가 이제 CNN은 우리가 사람 눈이 그러거든요. 사람 눈이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풀링을 쓴다는 것은 자, 이게 max라는 값이 특히 그렇죠. max. 자, 위치가 어디 나타날지 전혀 예측 불가능하죠. 그죠? 중앙도 아니고, 예, 위치. 그러니까 에버리지 플링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죠. 이와 같이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갖도록 해주는 것 기능이 플링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딥 컨버전 네트워크를 학습을 통해서 해보면 컴보 1에서는 엣지, 다크 스팟, 그다음 컴보 2에서는 eye, nose, ear 찾는 거고, 세 번째는 고급 어떤 정보. 사람만 찾았기 때문에 사람만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쭉 다시 정리하면 인풋을 받아서 인풋에 SAT 필드를 찾아서 이게 첫 번째 픽셀로 피처를 만드는데 여기는 컨버전과 그 다음에 뭐 이제 최종적으로 렐로를 시켰어. 그래 여기에 있는 값이 2x2가 1x1로 플링되고 싱크 줄여들죠. 자, 그 다음에 컨버전 합니다. 크기. 그 다음에 렐로.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가요. 컨버전 플러스 렐로와 플링, 컨버전 플러스 렐로 플러스 플링, 이런 것들을 뭐 스테이지를 서너 개 이렇게 쭉 거치면서 딥해지죠. 자, 마지막에는 이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에 따라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설명 앞에 했어요. 우리가 요 풀 커넥션 해가지고, 풀 커넥션에서 소프트맥스에서 요 확률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서메이션분의 그 자체 익스포넨셜 함수. 그리고 요 전체는,
진짜 그야말로 J가 1부터 N까지니까, 예, 이거 전체 클래스 중에 토탈 서메이션은 부모는 한 1이 됩니다. 그 가까이 값은 확률 값이라 가정하면, 이 하는 큰 값이 다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1이 됩니다. 서메이션은. 그리고 그 값에 각 위치에서의 카, 트럭, 밴, 이것들은, 크고 작겠죠.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 개념 다 다른 데 설명을 다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고요. 만약에 잘 안 되면 소프트맥스라는 키워드를 해서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자, 머신러닝, 딥러닝 한 사람은 이 소프트맥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 소프트맥스 쓸 거냐?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또 코스트 함수. 요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백 프로포게이션을 서로 웨이트를 갖다, 이 웨이트는 고정된 게 아니라 이를 계속 이터레이션,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정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입력 넣고 또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반복하고 이런 거 하는데, 바로 이 코스트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해요. 로스 함수 또는 코스트 함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로스 함수, 그러니까 이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게 타겟, 제가 하나의 타겟이고요, 출력이에요. 그 출력 간에 얼마큼 차이 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그 코스트 함수인데, 그 코스트 함수가 바로 뭐냐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가 뭐야? 엔트로피는 그냥 엔트로피는 yi 로그 yi, 이것이 엔트로피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는 yi, 하나는 로그에 yi에 헤트했죠. 이건 뭐야? 이거는 타겟,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것은 레이블입니다. 1부터 m까지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의 확률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라. 정의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정의돼서 나오고요. 자, 요거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 사용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 또 소프트맥스 함수, 꼭 귀에 익혀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뉴럴 네트워크 프로그램 하잖아요. 뭐, 파이썬이든 뭐, C가 됐든. 로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는 소프트맥스. 이게 이제 여러분 써야 돼, 한 줄로. 근데 뭔지도 모르고 막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능사죠. 자,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 할 때 다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넷 클래스파이어. 자, 요 부분은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2012년이죠? 2012년에 2011년부터 진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400만 장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21000 카테고리.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뭐 했고요. 이게 이제 바나나지만 서로 다른 영상을 다 바나나죠. 손도 포함돼서 바나나. 자, 이런 것들을 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것이 클래시파이어를 설계하라. 그래서 이미지, 그러니까 ILSVRC라는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 그냥 저는 이미지넷 챌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클래시피케이션 뭐예요? 1000개 카테고리 일단 나눠놨어요. 1000개. 자, 1000개가 뭐뭐라는 것은 그 들어가면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에 탑5 에러를 구하라. 탑5. 그러니까 5개로 검출된 그 안에 true가 있어요. 그 5번째 걸리더라도 그거는 석세스입니다. 탑5에 하면 탑4, 퍼스트로 찾아라는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탑5로 해서 이제 그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로 에러율을 찾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해봤더니 그게 이제 너무 낮다는 거죠. 2010년도에 챌린지 할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딥러닝이 적용되거든요. 2012년부터. 이 두 개는 머신러닝이에요. 일반적인 피처를 사람이 핸드메이딩 해가지고 이것을 구할 때 28% 해라.
그 탑5 인식률은 75%인 거죠. 자,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처음 딥러닝 CNN 써가지고 한 것이 알렉스넷. 이렇게 돼요. 2013년은 똑같은데, 예, 이거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14년 VGC, and 구글넷. 이 두 개는 같은 연도에 나왔고, 자, 그 레이어는 크기가 19와 22. 자, 파라미터 숫자를 구글넷이 훨씬 줄였죠. VGC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에 레슨. 이거는 이제 다음 자료에 이제 CNN 할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요것의 알고리즘이라든지 파라미터 숫자 비교하는 거든지 인식률이라든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율이 탑5에서 이 5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휴먼 익스퍼트. 사람이 봐서 이건 클래스를 나누는데 100개 중에 95개는 맞추는데 5개는 탑5는 못 맞춘다는 거죠. 사람도. 근데 그거를 누가 이겼어요? 기계가 이겼다는 거죠. 2015년에 레스넷이라는 중국 사람인데 마이크로소프트 북경 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넘버 오브 레이어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Architecture for many applications. Different image classification domain, object domain. 자, 그래서 근데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어떤 물체냐를 찾는 거라면 우리가 기타 그 것으로 딥러닝 할 수 있는 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시멘틱이라는 게 이제 의미론적. 그래서 이것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고양이거든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이 배경, 그래스, 하늘 이렇게 나누는. 오브젝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디텍션. 뭐가 물체가 있으면 바운딩 시켜 이렇게. 자, 이렇게 바운드에서 찾아내는 것을 디텍션이라고 해요. 디텍션. 또는이 아니고요. 이렇게 위치를 찾는 거. 이렇게 찾는 걸 로컬라이제이션. 얘가 개잖아요. 개고 위치는 여기다. 얘는 뭐요? 작은데 오리, 그 다음 위치. 고양이 2개. 여기 한 마리 더 있죠. 오류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찾고 동시에 클래스를 디텍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셔닝. 자, 우리가 전부 딥 러닝에 사용되는 나오는 방법들에 의한 그 종류입니다. 캡셔닝. 자, 고양이가 풀밭에서 놀고 있죠. Cat is in the grass. 잔디밭에서 들어가 있다.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고양이 눈인 어떻고 풀밭이지만 뭐 꽃이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세그멘테이션, 지금 클래시 앤 로컬라이제이션. 그다음에 cat, dog, dog. 자, 위치를 포함하면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포함한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시멘틱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 의미론적으로 나왔어요. 얘가 고양이가 우리가 지금 봐서 알지 고양인지 뭔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네. 자, 이거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의 예로서 Full Convolutional Network. 자, FCN이라는 게 나오는데 두 개가 있죠. Full Convolutional Network, 또 Full Connected Network 있어. Full Connected Network. 둘 중에 같은 일이에요. FCN 쓰는데, 그건 풀네임을 써야 돼요. Convolutional Network을 쓰면,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다운 샘플링, 그 다음에 업 샘플링. 그래서 이제 점점 줄여가면서 이미지를 갖다가 찾고요. 그다음 그 이미지에서부터 서브 샘플링 뭐예요? 여기는 이 카우자 카우. 소를 소끼리 찾는 이런 것이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태스크가 됩니다.
자, 근데 뒤에 자료들은 이제 전부 그냥 예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드라이빙 하고 있는 자동차에서 찍은 영상을 세그멘테이션. 자, 몇 개 나왔어요. 이거는 종류를 먼저 나열해야 됩니다. 하늘, 빌딩, 폴, 로드 마킹, 로드, 페이브먼트, 트리, 사인, 펜스, 비크. 네. 한 10개가 되나요? 12개인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자, 색깔로.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네. 굉장히 어렵겠죠. 네, 어려워요. 여기 있는 망을 이렇게, 그러니까 U자양 망. 이렇게 U자양 서로, 일종의 디멘전 리덕션 한 다음에 디멘전을 또 펼치죠. 자, 이거 구체적인 거는 이제 논문을 찾거나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직 텍스션 하는데, RCNN은 뭐야? 리전 컨버션 레터. RCNN은 사람이 오브젝트를 찾는데 어디에 있는지까지 찾아내야 돼, 이렇게. RCNN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후보 영역을 찾습니다. 자, 후보 영역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것을, 네, 여기다 이제 컴퓨터. 자, 이 캡셔닝, 아래에 씁니다.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은 이제, 이걸 표시해줬어요, 그냥. 피처를 갖다가. 사람이 볼 수는 없거든요. 필터를 치려고 볼 수 없으니까,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통해서 찾는 것을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다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각각의 컨버션 망에서 어디가 더 잘 찾는지.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응용들이 있고요. 자, 정리. 자, 우리는 딥러닝을 하려면 데이터들이 많아야 됩니다. 데이터.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레이블이 된 데이터. 그 다음에 MNIST라는 핸드리튼 디지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이퍼10이라고 해서 10개의 구분되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사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들인데, 자, 페이스 리코그니션. 여기 있는 어떤 피처 점들을 찾고요. 점들을 이렇게 피처 찾고, 이 피처들이 있으면은, 검출되면은 페이스인 거고, 없으면 아닌 거고, 이렇게 우리가 페이스 리코그니션을 하죠. 이렇게 메시 방법과 이렇게 포인트 방법. 그 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카. 이거는 이제 별도 자료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예요? 영상의 기초적인 거. 컨볼루션이 뭐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뭐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했고, 여러분들 뭐 좀 지루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썩 독차내가 아니고요. 이제 다른 자리에도 계속 반복되면서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자료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죠.